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1월 30일 이제 마지막 날. 어제 셀트리온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제 다음 주 어떻게 셀트리온을 대응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집에서 지난주 토요일 날 분석했던 내용이네요. 그쵸? 마지노선 31만 2,767원이다 라고 얘기 드렸고, 지금 그 마지노선에 이탈을 했다가 가까스로 양봉으로 좀 끝이 나면서 30만원 시키면서 셀트리온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차 검증. 이제 남은 3차 검증까지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진검승부네요. 그렇죠? 다음 주가 진검승부 될 겁니다. 자, 코로나19 치료제와 셀트리온과의 진검승부. 자, 주식시장은 망가지는데 코로나 유행해서 3월에 코스피가 급락하고 코스닥이 급락했을 때 셀트리온이 15만원이 이탈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15만원 이탈하는 과정에서도 셀트리온이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242동 평전을 수차례 이렇게 돌파 시도를 하다가 이제 가야 될 타이밍에 갈 듯 하다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급등 나오고 세력주 거래 터지고 행보, 그 다음에 뭐 블랙록 뭐 각종 뭐 아이온 뭐 저기 여기저기 자문사에서 지분을 현금화 시켰다가,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쭉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조정. 그러고 나서 코로나 치료제로 서정기 회장이 이제 강력하게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나오겠다, 이제 나온다 해서 2차까지 이제 잠정 사용 승인까지 받아서 이제 3차까지 이제 마무리되면 국내 시판이 뭐 될 가능성이 높겠죠. 3차 삼성에 대한 전지 조건을 뭐 삼성이 전지 조건이 아니라 그냥 이제 2차 이상이 끝난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써보겠다는 거죠. 써보고 삼성을 계속 진행하면서 난 써볼게. 나는 지금 당장 지금 뭐 60대 이상이고 고위험군이고 이렇게 죽느니 셀트리온 약을 쓰고 죽는 게 낫지 않냐라는 거죠. 그게 삼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했더니 뭐 이제 한 뭐 1000명, 2000명 뭐 이제 사용하고 나니까 결과치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향후 코로나 치료제가 셀트리온에서 만드는 걸로 이제 결정 나는 그런 구조로 가겠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셀트리온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생산 능력이 GMP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생산을 무지막지하게 해야 될 거고, 그걸 전 세계에 이제 수출하면 돈을 버는 그런 구조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죠. 근데 이제 이 베스트 시나리오까지 갈 때까지 문제는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주식시장, 글로벌 주식시장이 매우 노멀하고 매우 긍정적이고 매우 아름답게 움직여주면 더할 나위 없게 좋겠지만, 지금 미 증시가 조정받고 글로벌 주식시장이 약간 삐끄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주식이 흔들려서 여기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셀트리온은 기아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막 지수가 막 3% 5%씩 쭉쭉 빠지면 이렇게 매수를 하다 하더라도, 어제도 셀트리온은 양매수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사냐 외국인이 사냐 누가 사냐 좋습니다. 근데 빠져야 될 상황이 되면 빠지는 겁니다. 주식은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떨어지는 거죠. 올라가야 될 다 팔아요.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팝니다. 개인밖에 안 삽니다. 근데 올라가야 될 상황이 되면 올라갑니다. 주식은 개인만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 다 팔아요. 그래도 무조건 외국인이 100만 주 샀어, 1000만 주 샀어, 그래도 떨어져야 될 상황이 되면 떨어집니다. 누가 사느냐도 중요하긴 한데, 수급이 중요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주식을 했을 때 명분, 이유, 원인, 뭔가 이 주식이 올라가야 될 이유, 원인이 있어야지 올라가지. 뭐 수급으로 작전주, 그건 어느 정도 캐파가 작은 아이들, 조그만 회사들이나 가능한 것이지, 정말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 종목을 계속 산다고 해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미친듯이 매일같이 1000만 주씩 산다고 치더라도 삼성전자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계속 떨어집니다. 예. 개인들이 아무리 이렇게 사도 삼성전자가 떨어질 이유가 있으면 떨어지는 거고, 외국인이 매일같이 사도 올라갈 이유가 없으면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예. 그냥 제자리에 걸음하는 거죠. 주가 버티고 있는 거죠. 떨어질 이유가 100 가지고 올라갈 이유가 하는데 외국인이 매일같이 1000만 주씩 산다? 안 올라갑니다. 그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이런 큰 회사들은 안 된다는 거죠. 대신에 뭐 조그만 동전 이런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들 474억짜리 한국컴퓨터 이 회사 시가총액 볼까요?
예, 474억입니다. 이거는 외국인이 작정하고 100억, 200억 사면 계속 올라가겠죠. 계속 올라갑니다. 예, 이런 주식과는 좀 다르다. 한국 거 컴퓨터 기술적으로 차트가 예쁘네요. 우연히 또 봤는데 한번 지금 시장 조정 대비해서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여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고 나면 이런 데서 잡으면 다시 치고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높고요. 그렇죠? 대동전자 이거 뭐야? 야, 이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집주의 차트 현장.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이 선상에서 잡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세력들이 가지고 나온 주식이죠. 이런 주식. 그렇죠? 가지고 나온 주식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제 다음 주가 진검승부가 된다. 이제 다음 주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제 셀트리온이 자 시장이 막 푹푹 떨어지는데 셀트리온 버티네. 예를 들어서 월요일 아침에 장이 열렸습니다. 셀트리온이 주가가 갭 하락 출발해서 떨어졌는데 계속 30만원을 지지한다. 32만원이지만 지금 31만원 정도 출발해서 31만 6천에서 왔다 갔다 올랐다 내렸다 한다. 일목균 선행스팬 2를 지지한다. 이가 얼마고 지금 31만 2767원. 네. 31만 2760. 요 라인을 계속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지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날도 갭 하락 출발시켜 놓고는 양봉으로 31만 2700 일목균 선행스팬 2를 걸치고 있고 계속 이 선상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고 다시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 됩니다. 내일 다음 주 여기를 이 박스권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렇죠? 31만 얼마였죠 아까? 31만 2767 2767 31만 2700 이 라인을 계속 지지하면서 가준다면 가장 베스트한 그림이 되고 불가피하게 이제 장중에 떨어지더라도 29만 6,500원 이 두 가지만 좀 지지한다면 3차 발표까지는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39만 6천원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모습, 이게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죠.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고, 뭐 나쁜 시나리오라고 했을 때 뭐 여기서 뭐 최악의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좀 떨어졌다가 여기까지 240일을 뭐 흔들어 주다가 코스닥 시장이 정말 나빠져서 하더라도 3차 검증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약이 이제 시판되고 뭐 수출 계약 나오고 이러면 이제 그러면 또 다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다음 주가 정말 진검승부가 될까 합니다. 장중에 막 마이너스 2, 3% 갔다가 플러스 2, 3% 이런 모습을 보이면 계속 살아있는 셀트리온이 되는 거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속절없이 툭툭툭 떨어져 나가면 그때는 조금 또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구조로 가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뭐 제약이든 헬스케어든 뭐 어떤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셀트리온 그룹주는 같이 좀 같은 선상에서 좀 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시장이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러분들께도 이제 저도 뭐 잠을 많이 해드리고 있지만 저희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문해드린 분들 보시면 이렇게 지난주에 수익 실을 많이 했습니다. 뭐 지금 종목명은 제가 좀 얘기 드리기 그렇고 뭐 이렇게 37%씩 이런 식으로 수익 실현한 자금을 지금 현금을 쥐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이 꽤 높죠. 그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이 현금을 주가가 떨어졌다고 사야 될 것인지, 이게 실현 수익금이 37%니까 그쵸? 이걸 판 현금하고 비중이 꽤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들고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를 1월 27일이죠. 이게 카카오톡이 온 게 2021년 1월 27일이니까 지난주가 맞죠. 예. 아니면 얘를 현금을 그냥 출금을 하셔가지고 은행에 넣으라고 잠을 해야 될지, 당분간은 신규 투자 자금을 안 넣는 게 맞는 건지, 어떤 주식을 사는지, 또 좋은 종목들도 있단 말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도 굉장히 좋은 주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저도 고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사야 될 주식들이 있다는 게 참 저도 난감합니다. 근데 숲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숲에서 태풍이 불고 있는데 좋은 주식을 샀다가도 뭐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근데 이런 틈새 시장에서 또 시장에서 급반등이 나올 종목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저도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 괜히 또 샀다가 또 리스크가 또 커질 수가 있거든요. 주식 비중이 커지면. 그러니까 수익을 줄이고 안전을 택하느냐, 조금 리스크를 택하고 수익을 택하느냐,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공부하고 일론 머스크 책 읽고 테슬라 책, 우주항공 책 읽고 또 주식 분석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좀 뭐 이게 제 삶이고 제 업이니까 요즘 축구를 못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좀 그 거리 조정이 좀 완화돼서 무슨 지금 뭐 어떠한 몇몇 집단 감염 말고는 지금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전 국민이 감염이 되는 게 아닌데, 정부 정책이 지금 굉장히 핀셋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좀 정확하게 딱 찍어서 좀 정책을 펼쳐주겠는데, 그냥 내가 안 다치면 되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나만 아니면 돼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헬스장에서 헬스 트레이더들이 난리치면 헬스장은 열어주고, 또 그 반대되는 데는 또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아무 일 없는가 보다 하고 죽어나가고. 예. 실내 헬스클럽은 되는데 축구장 넓은 데서는 축구 뛰는 건 안 되고, 또 프로 축구 선수들은 맨날 축구하고 있고, 지금 뭐 뭉쳐야 산다 축구팀은 대회하고 있고, 이게 뭡니까 정부 정책이. TV로 나가는 축구장에서 축구하는 거는 감염이 안 되니까 허용해주고, 그냥 일반인들이 또 축구하는 거는 또 축구 안 되고, 또 헬스클럽도 일반 TV에서는 지금 뭐 저긴 다른 나라 세상이죠. 코로나에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저렇게 지금 1년 2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코로나 TV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도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문재인은 매일같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실내에서 업무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한 거죠. 지하철 한번 타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하철을 타고 한번 서울 시내를 한 일주일만 출퇴근을, 월, 화, 수, 목, 금을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을 한번 해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동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정부 정책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정책인지 정확하게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지금 코로나 관련된 정부 정책 펼치는 사람들이 아침에 출퇴근을 지하철 타고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무슨 정책인지, 지금 자기가 어떤 정책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내릴 거고요. 그 다음에 5시부터 7시까지 술집을 한번 돌아다녀 보시라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홍대나 지금 이태원이든 지금 맛집 한번 기획 한번 해보시라고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맛집들이 어떻게 지금 맛집 장사를 하고 있는지, 줄을 얼마나 서 있는지, 식당 들어가서 마스크를 다 벗고 2시간씩 밥 먹고 있는데 커피숍에서는 1시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맛집에서 대규모 또 집단 발생이 생기면 식당을 다 문 닫게 할 겁니까? 그건 안 되거든요. 필수 시설이 때문에 안 되거든요. 뭐 굶어 죽나? 그렇죠? 그냥 병 걸려 죽냐? 뭐 똑같은 거니까. 이제 그런 상황까지 지금 그런 좀 핀셋 정책이 좀 필요한 시점인지, 점점 이걸 뭐 올해 또 내년 2021년 내내 또 1년 내내 이렇게 할 거냐, 정부 정책을.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좀 정부에서는 좀 굉장히 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살 수 있게끔 정부 정책을 펼치지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그 옆에 있는 당이라고 뭐 크게 차이가 없고요. 뭐 비슷한 수준인데, 그게 이제 그 전 국민들이 좀 절대적으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좋은 방향을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한두 명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똑똑하다고 나라가 부유해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서
국민의 부가 생기는 거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산 거지. 대통령이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정치인들이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이 상황까지 온 게 아니거든요. 삼성전자 이재용 이건희가 삼성전자를 만들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민들이 만든 거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모두 한 땀 한 땀 공을 들여서 지금 삼성전자를 만들고 현대차를 만들고 우리 국민들이 한 거지. 정부 정치인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만든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5년만 하고 끝날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좀 똑똑해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자꾸 기자들의 노름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좀 바라보시고 좀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기를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